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거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어제 1,700선에서 1,800선까지 오르면서 시장 마감됐습니다. 1,82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60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7% 이상 폭등하면서 우리 시장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왔고 더불어서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6조 원을 상회하면서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도감 가져가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의 영향권에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 운동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가장 먼저 코로나 영향권에 들었던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온라인 교육에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종목을 좀 찾아봤고요. 청담러닝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프리미엄 영어 교육의 선두 업체인데요.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사는 스마트 클래스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AR 교육 컨텐츠 등을 활용해서 빠르게 온라인 학생 수를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3월 중순부터 온라인 강의로 전환을 추진을 해서 4월 1일 기준으로 약 80%의 오프라인 학생 수가 온라인 수강으로 전환이 완료가 됐고요. 4월 중순까지 100%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 1,806억 원, 전년 대비 3.2% 성장, 영업이익 244억 원, 전년 대비 8%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주당 배당금이 약 8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약 5에서 7% 가량 주는 높은 고배당주의 하나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 높은 고배당의 매력도 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라인 1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담러닝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울티마 시그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서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은 아침에 개장 이후에 3% 가까이 급격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양상들이 나타났죠.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지난 3월 중순에 급락과 급반등이 진행된 이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그 파급 효과, 경기의 그 역성장 부분에 의한 약세와 더불어서 또 경기 부양책에 의한 어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좀 루즈했던 상태에서 급락과 급반등이 이어진 이후에 단기 반등의 폭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타났고요. 속도도 빨랐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추가 동력은 사실 좀 부재한 어떤 상황이고요. 가격적인 어떤 측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됐던 가격 모멘텀이 일단 종료된 어떤 과정 속에서 시세에 대한 피로감이 현재 묻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은 전개될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우리 시장은 시장에 지금 유입되고 있는 급격한 자금들에 의해서
종목들이 밀려 올라가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누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 자체가 시장에서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은 뭐 견조한 수준이다라고 시장에서 호평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른 종목들,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거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코로나로 시작됐던 이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이 끝났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유가인데요.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 어제 종가도 23불로 끝났습니다. 그저께 28불대에서 23불로 끝났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 26불대, 중요한 가격이 26불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6불대 안착하는 과정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26불대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상당 가격이 36불대고, 실제 유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격, 그러니까 유가로 인한 시장의 공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가격은 36불대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유가 하락으로 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은 사실 러시아도 아니고 사우디도 아니고 미국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의 안정세가 이루어져야만이 재선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가 안정에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러시아나 사우디 입장에서 급할 거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26불대 안착하고 36불대 도전하는 어떤 상황이 나와주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실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매도가 지속됐던 외국인들은 점진적으로 매도세는 일단 코로나로 인한 매도는 일단락되는 어떤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고, 과거에 2008년도에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어떤 상황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과거에 2008년도, 그러니까 실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그 구간, 외국인들은 사실 2007년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2달 정도 동안 외국인들의 매도는 한 10조 정도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 속에서 11월 말에 11월 25일 날 미국 연준에 양적 완화, 경기 부양 조치인 양적 완화가 발표됨으로써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단락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제 지수가 하단을 기록하고 시장이 돌려지는 어떤 구간까지 2008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외국인들의 매매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수준, 전형적으로 좀 평이한 수준의 매매들을 보여왔었습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번 주부터 실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 감소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종목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상황을 대비해 본다면,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한 시장의 급락과 급등, 그리고 여진에 의해서 다져가는 어떤 기간들 앞으로 한 2달 정도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안정을 찾을 것이고, 새롭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과거에 2008년도에 외국인들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인들의 매도는 한 50조 정도 이루어졌는데, 금융위기 당시에만 짧은 기간에 한 10조 정도 매도했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어떤 형태가 보여지고 있죠. 2009년도 3월 이후부터 외국인들은 약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이 아니죠. 9개월 동안 우리 시장에서 30조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앞으로 재매수할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어떤 급한 매물들을 정리는 마무리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재차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여건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유가가 36불대를 넘어서서 26불대 안착하고 36불대 도전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1220원대, 사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20원대의 가격이 저희 울티마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1220원대에서 공방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하, 유가가 30불대 이상 올라가서 36불에 도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적극적인 순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역성장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들이고, 기업들의 실적 또한 형편없는 수준으로 발표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들에 포함된 부분들이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뭐 언택트라 그래서 뭐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비즈니스들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제조업 기반 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현황들을 놓고 본다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질 수밖에 없고 실적이 저조해진다는 것은 사실 주가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적 자체가 받쳐주지 못하면 주가는 빨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을 받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해진 어떤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그 좋은 기회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그동안 뭐 시장은 항상 매물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매물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제 필요하고 그게 정상적인 시장에서도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과도하게 급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시장의 무게감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준 어떤 부분들은 시장 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시장 외적으로 기업들 본질적인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뭐 코로나와 관련돼서 각국 정부의 대처 방안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적 거리 두기죠. 근데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전 국민의 60% 정도가 감염되면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높아져서 해결된다라고 했던 나라가 스웨덴인데 스웨덴도 결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고 하는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백신에 대한 어떤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분이 최근에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코로나19는 결국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제 생각하듯이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확진자의 증가는 이미 이제 증가세는 정점을 기록했고 증가자는 둔화되겠지만 종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의 결국 해결책은 사회적 거리 두기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뭐 언택트 기업들이라고 해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곽강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원격 교육이나 전자결제나 인터넷 서비스 등등 뭐 미국의 아마존이 뭐 현재 한 10만 명 이상 추가 고용한다고 했듯이 자, 이런 어떤 상태에서 그럼 직접적으로 사실 근원적인 측면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 생각을 해본다면요.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 자체가 좀 불투명했던 부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지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하고 비대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이 되겠죠. 비즈니스 모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전에 서울 지역에서 KT 한 곳에 그 인터넷 사고가 나서 그때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재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통신이 끊겼을 때 지금 뭐 전 세계 우리나라 뭐 SK텔레콤이나 KT나 ADU+를 비롯해서 전 세계 통신사들이 5G에 대한 어떤 투자를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확보입니다. 수익성 확보의 가장 중심은 트래픽이거든요. 데이터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통신사의 수익이 확대되는 것이고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이 언택트 비대면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는 통신사들의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통신 트래픽 사용량을 늘려서 수익 구조를 좋아지게 하려면 결국은 트래픽이 과부하 걸리지 않는 기본적인 통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결론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다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PCB 등등의 IT 하드웨어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하는 거대 기업들, 세계의 메이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리고 5G와 관련돼서는 뭐 전 세계에서 화웨이가 가장 앞서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화웨이의 구조도 우리나라 기업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어떤 측면들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반도체와 통신 장비 등등의 IT 하드웨어 쪽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침체되는 듯 하겠지만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더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을 오히려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경색되는 어떤 분위기를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를 자극하게 되고 순매수의 강도를 높여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특히 코로나에 대처하는 어떤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 국가가 되고 있듯이 기업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죠.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주식형 수익증권 여의도에 있는 하우스들 쪽에 자금들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직접 투자 자금인 고객예탁금의 자금들이 유입됨으로써 시장에서는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훨씬 더 활발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형성된 이후에 종목들의 움직임이 가장 좋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판이 열린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급락할 때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감을 가지면서 하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겨낼 수도 있으나 상승이 진행될 때는 종목들 간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 간의 순환매는 빠르게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이 매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순환매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수는 매일같이 올라가게 되고 지수에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이 상대적인 어떤 측면에서 거의 시장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초조함이 우선적으로 형성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매매가 빨라지게 되고 매매가 빨라지다 보면 꼬이게 되고 특히 이제 준비하지 않았던 매매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중 9시부터 11시까지 장중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참여하시면 매매가 꼬이는 부분들에 대한 방지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안 등등의 진단들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택트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의 실질적인 기반은 통신이다. 통신과 반도체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RFHIC 그리고 ITM 반도체 등등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RFHIC 같은 경우는 44,700원, 47,400원, ITM 반도체는 57,900원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RFHIC 그리고 ITM 반도체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홍성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8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강하게 힘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 시장은 거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어제 1,700선에서 1,80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랜만에 앞에 6자 보이면서 600선에서 어제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초반 자체 시작이 좋았는데요. 전날 뉴욕 증시가 8% 이상 폭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뉴욕 증시 상승세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출발했고요. 또 어제 장전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영업이익이 6조 원대를 상회하면서 어제 시장 크게 안도감 가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출발 자체는 좋았지만 이 국제 유가가 7% 넘게 급락을 하면서 WTI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와 함께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 우리 시장은 이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 장중에는 5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네요. 49,500원대, SK하이닉스도 보합권 85,8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사실상 거의 움직임 없이 출발하고 있고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만이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21만 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LG화학부터 삼성 SDI까지는 모두 하락입니다. 일단 LG화학과 삼성 SDI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LG생활건강이 계속 빠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120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코스피는 0.57% 하락 나오면서 181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820선 이탈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5% 하락 나오네요. 603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어제 급등을 좀 뒤로하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하락 나오고 있고 HLB도 마찬가지로 0.6%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최근에 좀 이 상승폭이 컸던 만큼 오늘 좀 빠지는데 2% 넘게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19만 5,700원대 어제 20만 원 선 터치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19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CJ ELM이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블록드 이슈와 함께 어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어제 좀 올랐던 만큼 빠집니다. 1.6% 하락 나오고 있고 10만 4천 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하지만 순위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CJ는 오늘도 빠집니다. 4%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8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하락입니다. 6만 5,400원대.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0.4%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제 큰 폭으로 빠졌었죠. 이 8위권까지 시가총액 8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 오늘은 나홀로 빨간불 켜냅니다. 하지만 상승폭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헤릭스미스가 코미팜 제치고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조금 이 묶인 이슈와 묶인 종목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이 하락장에서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코미팜 3%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2만 5천 원대 이탈했네요. 2만 4,3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2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5위부터 4위까지 반점의 소장님의 종목인데 일단 5위권에는 남선알루미늄 올라와 있습니다. 6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파미셀 올라와 있습니다. 8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염정팀장의 신풍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죠. 3월 27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주 정도 됐는데 수익률이 85%를 넘어가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2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알서푸트 올라와 있습니다. 9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홍서민 팀장의 SB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수익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는데 10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1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요. 희망투자연구소 이청호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의 홍성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께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청호 본부장님께서는 3월 11일에 앱클론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2,500원 넘어선 상황이고 수익률이 3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매도를 해볼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요? 조금만 더 가지고 가는 전략 네.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최근 며칠 동안 거래량에 다시 실리면서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5만 원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 해당 가격까지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6만 5천 원, 6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까지 계속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6만 5천 원대까지 좀 더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앱클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6만 5천 원대까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엑세스 바이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3월 18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39%를 넘어가고 있고 이제 목표가 4천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홍성민 팀장님 이거 계속 좀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좀 매도를 해볼까요? 네, 일단
엑섹스바이오 조금 더 보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단기적이나 장기적이나 전체적인 모멘텀이 살아있고 사실상 이게 코로나19 테마주로 올라가는 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테마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더 모멘텀 강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금일장도 약 4%에서 5% 정도 이제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780원까지 충분히 이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현재 이 종목은 그대로 홀딩 진행해 주면서 전 고점이 5,780원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5,780원대까지 보유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네, 현재 오늘 우리 증시는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지 이청호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은 JNTC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상장한 지 오늘 기준으로 26거래일밖에 지나지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는 저점 대비 2배, 정확하게 2배 수준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전 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해당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좋고 중기나 장기적으로 봐도 크게 문제없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화유리라고 하죠. 액정이 조금이나마 덜 훼손이 될 수 있는 강화유리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휴대폰용 커넥터 사업 부분에서의 사업 성과 또한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 또한 매우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매출액은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또한 983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영업이익률이 무려 30% 수준까지 달하는 기업인과 동시에 ROE라고 하죠. 자기 자본 이익률은 20이 넘어가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단기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시장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 또한 전 고점을 뚫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2.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수급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 종목은 10% 수준의 상승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JNTC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고 중기나 장기로 대응해도 좋으니까 1차적으로는 우선은 목표가 3월 5일에 찍었던 11,850원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이 될 겁니다. 해당 가격까지는 반드시 지켜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우선 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파세코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해 여름이었죠. 에어컨 판매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참고로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은 기존 에어컨이 가지고 있는 실외기와 실내기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이 우선은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디자인 또한 매우 좋고 성능 또한 5에서 6평 정도 수준은 충분히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와 함께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다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홈쇼핑에서 지속적인 완판 행진을 보였던 그런 재화입니다. 그 재화를 현재 올해도 파세코에서는 분명 크게 아마도 강한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3월 23일에 4,600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찍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기 전에 주가 수준이 약 9,000원대였는데 지금 주가가 9,000원을 넘어섰죠. 결국에는 해당 종목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이미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당시 충격 이전 수준으로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복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여름부터 조금 더워진다면 당연히 에어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세코는 어찌 보면 계절 효과라고 하는 한 가지 비정상적인 행태를 토대로 단기적으로든 올 여름까지 약 3개월 정도 동안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제가 15,000원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메가MD라는 종목입니다. 이미 코로나19 테마 교육주로도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 단기성 접근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동사 메가스터디 계열 회사로 2004년 온라인 교육 정보 제공원 및 학원 사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대학원 입시 교육장 1위 사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시 및 원격 평생 교육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온라인 교육 사이트와 30개 직영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원격 평생 교육원 영역 영수 통해 일반 자격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더 캠퍼스 신림 독학관 그리고 대구 셀피관을 설립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메가임디는 교육, 온라인 교육 관련 섹터로도 유명한데 교육 관련 콘텐츠와 솔루션 관련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및 방학 및 수능 시즌의 시장에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무형자산인 콘텐츠가 디지털 기기와 유통 경로의 다양화로 수요가 확산이 되면서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재무 상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기 기준 매출액은 6.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40.6% 감소, 당기 순이익은 37.4%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사실상 매출 원가 판관비 등 비용의 증가로 영업이익 및 단기 순이익이 크게 좀 아쉽게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자체 IT 솔루션 및 교육 콘텐츠의 획기적인 개발, 오프라인 적극적인 확장 등 사업의 다각화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 상태 개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현재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테마로 계약 연기에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2월 24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또 가파른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상승하고 현재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도 일봉상 단기 이평선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어서 현재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매수는 단기성으로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의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5,24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의약품 약제조 제조 판매를 영위 목적으로 1943년 12월에 설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2000년 10월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매매가 된 모습입니다. 동사 항생제 그리고 순환기 질환 치료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소화기 질환 치료제 그리고 안과용제 등 처방의약품 전문 중소형 제약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3년 국내 일회용 저만제 생산 1위 업체 DHP 코리아를 인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안과용 치료제 전문 업체로 입지를 구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SCD 411의 유럽과 미국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과 임상 상상이 돌입이 임박한 모습이고, 이는 동사의 주가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또한 동사 제약바이오 섹터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코스닥이 굉장히 또 큰 폭의 하락이 보여졌지만, 사실상 코스닥에 상장된 각종 제약바이오에 대한 코로나19 연계가 되면서 코스닥도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활릭스미스, HLB, 신라젠 등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 그간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게 중형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순환매로 한 번 더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또 한 번 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좀 짧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매집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재무 상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계 기준 매출액은 16.7% 증가, 영업이익은 35% 증가한 모습,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26.6%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주력 분야인 안과용제 호르몬 전체 매출액이 크게 증가를 했으며, 높은 자사 제품 판매 집중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며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기존에 저만제 등 견조한 의약품 판매 기반으로 저만제 제네릭 수출 사업 실적이 발생하고 있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같이 현실화시 견조한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의 경우에는 3월 9일 신고가인 45,200원을 기록하고 빠르게 급락을 하면 3월 19일 21,350원을 기록한 이후에는 현재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나 현재 약
그러니까 신고가 신저가의 기준의 중심값 정도에서 현재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는 일단 매물대가 좀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뭐 돌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한 현재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현재 이 구간이 지지 저항선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는 또 단기성으로 또 수익이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의 이제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00원, 이 다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깨끗한 나라입니다. 일단 현재 이 해외에서는 이 휴지 사재기 때문에 뭐 휴지가 모자른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 좀 수출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본물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어찌 보면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 요청 그 관련된 어찌 보면 한국이 이 코로나19에 대해 관련되는 모든 대응 방안을 유럽이든 미국이든 지금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수요 증가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깨끗한 나라가 지금 받고 있다고 보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으니까 주가가 밀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20%나 상승한 지금 시점이 결코 고가가 되지 않을 거예요. 깨끗한 나라 또한 마찬가지고, 깨끗한 나라와 비슷한 뭐 마스크가 되든 또는 진단키트가 되든 손 세정제가 되든 그 모든 기업들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실적으로 2, 3분기에 나올 거라고 봐요. 주가 또한 시장이 회복되는 국면이 적어도 지금 있으니까 주가 또한 지금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매수해 보시고요. 깨끗한 나라 목표 가격은 대략 6,000원까지는 보고 대응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SV인데요. 일단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현재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입니다. 172원인데 현재 14%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279억 원가량의 시가총액의 종목인데, 사실상 이런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ESV 현재 뭐 보유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뭐 차트 흐름만 보아도 아마 전체적으로 다 손실폭이 좀 어느 정도 크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서 좀 다시 상승하는 모습,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일봉상 이제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이제 120평과 62평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이제 기존 보유자 분들은 현재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70원을 좀 강하게 이탈하는 흐름,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내려가는 흐름 말고 강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그때는 반드시 일단 손절 대응이 필요하겠고, 반면에 또 이 종목을 이용하면 좀 단기성으로도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종목에 현재 뭐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17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를 좀 받쳐 놓으시고, 170원 또 이상 올라오면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시가총액도 작고 현재 뭐 안 좋은 공시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대 뭐 스윙적이나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절대 가지 마시고, 거래를 끝내도 오늘 당일내로 원데이 트레이딩 하는 게 맞다고 보여주고, 일단은 그 기존 보유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170원을 강하게 이탈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손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좀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묶여있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청호 본부장님께서도 이미 뭐 바이오 종목들 여러 추천을 해주셨는데, 바이오 종목들 지금 좀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아직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완전히 실물 경제 수준을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금융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식시장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씩 올라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유럽이나 미국은 사망자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아무래도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에 이렇게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련된 ETF나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그게 뜻하는 것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평가가 어찌 보면 재평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대한민국 있는 다수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수급, 주가 상승 또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참고로 지난주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들, 이걸 섹터로 나눴을 때 제약 바이오가 분명 주가 상승이 제일 뚜렷하게 나왔고 수급 또한 제약 바이오에 크게 몰려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해당 섹터들은 더 갈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당분간은 해당 섹터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청호 본부장님께서는 이 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좀 살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홍성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성민 팀장님도 이미 뭐 바이오 기업들 여러 추천을 해주신 바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뭐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20년 계속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강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이제 증시가 뭐 3월 19일 날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이후에는 지금 현재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관한 거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체적인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뭐 진단 키트, 뭐 진단 시약 등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또 혈장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런 주가들이 올라와 주면서 또 제약 바이오 투자 심리가 또 살아나고 또 그에 대해서 대형주까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니까 현재 제약바이오 흐름이 또 좋고 또 코스닥 증시 그만큼 많이 회복된 모습인데, 근데 전체적인 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연관된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좋아 보이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증시가 한 번 더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현재 코스닥 증시가 일봉상으로는 이제 쌍봉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증시에 대한 상승보다는 어쨌든 하락 가능성도 또한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그리고 테마성이 좀 더 강한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뭐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업종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업종인데요. 사실상 우리 시장을 이끄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청호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반도체가 2분기부터는 조금 이 수익 뭐 영업이익이 조금 악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잠식시킨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만약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그것이 과연 반도체 업종 자체의 침체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보다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그 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참고로 반도체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70%나 달합니다.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만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회사가 크지는 않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2배 이상 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직접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페스나 SFA 반도체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보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는 아직까지 회복이 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시장 영향입니다. 하지만 네페스나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이미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도체 업종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회복되면 반도체 다시 갈 겁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도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종인 만큼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에 가장 큰 의존을 하는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관련돼서 일단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약세 흐름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일면 특정 몇몇 종목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 영향 그리고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된 모습이지만, 사실상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19일 1,430포인트 부근에서 거의 한 전체 폭락 기준의 한 절반값까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계속 외국인들은 셀 포지션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 시장에서 뭐 연기금이 됐던 기관이 됐던 뭐 개인이 됐던 절대 이제 외국인 자체를 지금까지 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 지금까지 계속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셀 포지션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관련돼서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이제 1,830, 50포인트 그 구간 반등 이후에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조정 구간이 2차적으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 1,300포인트까지 또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뭐 신규적인 뭐 진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종목은 좀 고려해 주시고, 왜냐하면 코스닥에 지금 더 좋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반도체 쪽으로 좀 더 비중을 채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좀 더 지켜보시고 추세적으로 좀 관망을 해주시면서 좀 주가 흐름이나 증시 흐름이 좀 더 안정세를 찾고 확실하게 하락이 끝나고 상승이 시작될 때, 그때 정말 반도체 업종을 잡으시면 어떻게 보면 이런 장이 7년에서 12년에 한 번에 오는 위기이자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장이 못해도 이번 상반기 내로는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의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워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볼만한 저가로 매수해 볼만한 좋은 종목 있습니까? 오늘은 그 다우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이 뭐 재료에 따라서 순환매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강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는데 덜 올라간 기업들이 순환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다우 기술은 여러분들께서 뭐 일단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도 선거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 홍보, 이런 그 홍보를 하는 그 마케팅 이런 것을 뭐 플랫폼 프리오라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잘 뭐 메시지 같은 것도 많이 받아보고 그러는데, 이런 대량 문자 메시지라든가 인터넷 팩스, 그리고 모바일 쿠폰, 그리고 배달 365M, 그리고 대량 메일 이런 그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에스크로라든가 SNS 주문 결제 서비스, 그리고 쇼핑몰 통합 관리 뭐 사방넷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이제 인프라 그룹으로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뭐 클라우드, 그리고 IDC, 그리고 도메인, 반값 도메인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은행, 금융보험 이런 쪽에 금융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키움증권의 이제 대주주로 되고 있는 그 48.3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누구나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인데, 우리가 이 회사가 그러면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매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되냐면은, 작년에 이 개별적인 영업이익이 400억대를 일단은 돌파해서 아주 그 해마다 증가폭이 크죠. 그리고 연결 영업이익을 보면은 키움증권하고 같이 연결 영업이익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5,075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고 이 증가폭이나 이런 매출액이나 이런 영업이익 증가폭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되고, 최근에는 또 많은 또 일반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서 증권 투자에 입문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키움증권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증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그 좋은 그 호재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기술과 이제 키움증권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세에서 어떤 하락이 깊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반등폭은 아직 다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 반등의 폭은 일단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1차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그 현재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 18,000원은 이제 낙폭에 대한 반등값 이런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4,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1% 넘게 하락입니다. 180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816선까지 오르면서 장중에는 이 10선까지 회복을 하기도 했는데 다시 좀 빠지면서 18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20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매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매도로 포지션 좀 바꿨고, 기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폭 큽니다. 1,200억 원 가깝게 매도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 시장에서 연기금이 큰 폭으로 팔아치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1,300억 원 넘게 매수하지만 시장 받쳐주기엔 좀 역부족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내리네요. 1% 넘게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위권까지 오늘 모두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좀 특징적인 것이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역시나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나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에 뉴욕 증시가 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스탁은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현대차 그리고 LG 생활건강까지는 모두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0.6% 하락 나옵니다. 60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 606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장중에는 6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599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기관과 외국인들 쌍끌이 매도합니다. 외국인의 매도폭이 조금 더 큰 상황인데 이 외국인이 4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207억 원가량 팝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개인 매수 많이 들어오네요. 매수폭이 800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KMW 나홀로 빨간불입니다. 일단 최근 좀 추세를 보면 시장 급락장 속에서도 5G 종목들은 나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KMW뿐만이 아니라 오늘 관련된 5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 나옵니다. 역시나 KMW 1% 넘게 상승하면서 59,0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넘게 빠지고 있고 CJENM도 어제 이 블록딜 이슈 하나만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빠집니다. 2% 가깝게 빠지면서 10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답답합니다. 일단 시젠이 5% 넘게 급락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 진단키트 쪽에서 휴지 쪽, 이쪽으로 좀 이 코로나19 관련 주도 종목들이 옮겨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젠 5%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로 올랐는데 오늘 역시나 큰 폭으로 빠집니다. 4%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헬릭스미스는 9위권 그리고 코미팜 역시나 10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4% 가깝게 급락 나옵니다. 24,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1원 가깝게 내리면서 1,220원대 어제와 별다르게 변함없이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뉴욕 증시는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를 주시하면서 변동성을 좀 보인 끝에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그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양시장 모두 지금 개인들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그리고 이벤트 흐름에서 현재 위치를 잘 지켜갈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이고 일단 올해 들어서 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들 매도 압력이 둔화되는지 여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일단 내일하고 모레 이제 옵션 만기일 오펙 회의 그 금통위 이벤트라는 소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런 이벤트가 모두 긍정적이라면 시장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여전히 변수가 상존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언제든지 돌발적인 재료가 시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좀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는 오늘 시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제대열 관련주들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어제 많이 상승을 줬던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 오늘 혈장 치료 코로나에서 이제 혈장 치료와 관련해서 강하게 오늘 상승을 주었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제대열 관련주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어서 화폐, 금융화, 자동화 기기 관련해서도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오늘 특징주로는 이제 제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마스크와 관련을 해서 강하게 상승을 줬었고 일단 페이퍼 코리아가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그 뒤를 깨끗한 나라가 이제 상승을 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명확항암제 관련해서도 일단 계속적으로 코로나 관련 그런 백신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완화가 되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는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십자 그룹 계열의 바이오 업체이고 NK 면역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것을 주요 사업하고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혈장 치료와 관련해서 코로나가 이제 혈장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강하게 상승을 줬었고 오늘도 어느 정도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지금 눌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가 자리 구간에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다소 안정적인 추세가 안정을 찾는 그런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55,000원 선 보시고 저 자리에서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62,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지금 55,000원 저 말씀드린 저 구간이 손절가로 대응하시면 되고 매수가이자 손절가 기준선으로 잡으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